여러분 안녕하세요, 삐맨입니다. 바로 일주일 전쯤이었죠. 마블 엔터테인먼트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마블의 클록 앤 대거 공식 트레일러라는 제목으로 영상이 하나 공개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트레일러 속의 클록 앤 대거 이 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클록 앤 대거는 의역하자면 비밀과 의문에 가득 찬이라는 뜻입니다. 클록이 은폐나 망토 등의 의미를 갖고 있고 대거는 단도인데 2018년에 공개되는 데다가 아직 첫 트레일러이기 때문에 딱 망토 그리고 단도가 어떻게 생겼는지만 트레일러에서 보여줍니다. 때문에 이 짤막한 장면들로 얘들이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는 추론하기가 힘들고 원작 코믹스를 통해서 살짝 알아보겠습니다. 클록 앤 대거 이 둘은 1982년 3월에 더 스펙테큘러 스파이더맨 넘버 64에서 첫 출연을 했었는데요. 공식적으로 이 둘의 단독 스토리가 나온 건 1983년 10월이었습니다. 원작의 오리지널 스토리를 살펴보면 이 둘은 모두 가출 청소년인데요. 클록인 타이로는 17살 때 자신의 말실수로 인해 경찰에게 자신의 친구가 사살당하자 그 충격과 공포로 인해 매사추세츠로부터 뉴욕까지 도망온 소년입니다. 트레일러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타이론을 걱정하는 엄마, 타이론을 쫓고 총을 겨누기까지 하는 경찰, 그리고 고등학교 시절에 농구를 하는 것까지 확인이 가능한데요. 경찰에게 쫓기는 것 이외에는 모두 타이론이 가출하기 직전의 모습으로 파악됩니다. 대거인 텐디는 오하이오 출신의 16살 소녀로 유명한 슈퍼모델인 엄마의 무관심에 상처를 받아서 집에서 뛰쳐나온 케이스입니다. 이 둘은 모두 가출 후에 뉴욕으로 오게 된 건데 거리에서 서로를 만나게 됩니다. 참고로 타이로는 처음에 텐디의 지갑 속 돈을 훔치려는 계획을 세웠는데 그 계획을 실행하기도 전에 텐디는 다른 도둑에게 돈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고 타이로는 이 도둑을 잡아서 돈을 텐디에게 돌려줬고 결국 이 둘은 첫 의도와는 다르게 가까워집니다. 그러던 와중에 텐디는 메지아라는 집단의 과학자 사이몬 마샬이라는 사람의 도움 덕분에 보호소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를 의심스럽게 생각한 타이로는 텐디를 따라서 이 시설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둘은 그 시설이 사실은 가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마약 물질을 실험하는 곳이라는 걸 알게 되는데 도망갈 틈도 없이 결국 실험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험 이후에 탈출로를 찾아서 도망치기 시작했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 둘은 마약 실험의 결과로 자신들에게 이상한 능력이 생긴 것을 파악하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가 이 둘의 원작 스토리인데요. 트레일러에서는 이 둘의 오리지널 스토리가 약간은 변형된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일단 원작의 메지아라는 집단과는 다르게 트레일러의 주요한 악당 집단은 이전의 영화 혹은 드라마에서도 자주 거론되었던 록손 정유회사입니다. Thomas here is an accountant for the Roxxon Oil Corporation. 실제로 트레일러에 클록이 서 있는 장면에도 록손 정유회사의 이름이 나오고 바다 한가운데에서 천연자원을 추출하는 해양 플랜트가 폭발하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린 텐디와 타이론이 물에 빠져 있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서 타이론이 텐디를 구하는 장면을 보면 물 주변이 화학물질들로 오염되어 가는 걸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이 어렸을 적의 사고로 인해 이 둘이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는데 오리지널 스토리의 악당 집단인 메지아를 사용하지 않고 록손 정유회사로 사용한 건 이전에 ABC TV에서 마블의 TV 시리즈인 에이전트 카터, 에이전트 오브 실드에서도 록손 정유회사가 악당 집단으로 나오기 때문에 연관성을 만들어주려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둘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타이론, 즉 클록은 자신의 몸과 다름없는 망토를 이용해서 어둠을 창조하거나 어둠을 발산해서 원하는 사물이나 인물을 보이지 않게 하거나 순간이동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타이론이 자유롭게 생성할 수 있는 다크포스 디멘션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본인의 에너지원을 점점 빼앗기고 망토 안의 다크포스 필드로 상대방을 빠뜨려서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는 만질 수가 없는 무형의 형태를 갖고 있어서 타격에 의한 공격은 받지 않는 게 기본 설정인데 본인의 의지에 따라서 만질 수도 있는 신체가 형성되기도 하고 몇몇 전투에서는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상대방의 타격에 맞기도 하는 예외적인 모습도 보여줍니다. 클록과는 전혀 다른 능력을 갖고 있는 대거는 빛을 발산하는 단도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클록과는 반대로 모든 것을 밝히는 역할을 하는 건데 공격, 수비 등을 할 때 빛의 에너지를 기반으로 합니다. 또 클록에 어둠의 영역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에너지를 잃어가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대거의 의지에 따라 빛의 단도를 맞은 상대방은 심각하게 에너지원을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클록에게 대거가 소중한 이유는 대거가 자신의 애인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동시에 클록이 느끼는 빛의 에너지원에 대한 갈증은 대거가 빛을 지원해주거나 사람들의 에너지원을 빨아들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악당이 아닌 이상 사람들의 에너지원을 빨아들이는 것을 원치 않는 클록이기 때문에 대거와 최대한 붙어 다니려고 합니다. 물론 트레일러에 나온 것처럼 이야기의 초반에는 이 둘은 각자의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서 닿자마자 바로 밀쳐지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2018년에 TV 시리즈로 진행될 클록 앤 대거가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의 어벤져스나 넷플릭스 시리즈의 디펜더스와 만날 가능성이 있느냐인데요. 제 생각에는 이야기의 연관성을 떠나서 소속 회사가 같음에도 배급 유통사가 다르다 보니까 서로 언급되는 정도까지가 최대인 것 같고 만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입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정리한 클록 앤 대거에 대한 소개 영상이었습니다. 원작에서 이 둘은 다른 히어로들과는 다르게 가출 청소년들 그리고 마약 중독자들을 중심적으로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실제로 이 둘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이야기는 마약 범죄와의 전쟁이 주요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뭔가 자신들이 겪은 과거의 아픔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게 돕는다는 게 정말 따뜻한 히어로들이라고 생각이 됐는데 내년에 TV 시리즈로 출시할 때 어떻게 나올지가 정말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추천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